난로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10만 좀 가야 됩니다. 예, 이제 거의 절반까지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좀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좀 우선 많이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대충 느낌 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이제 쌀쌀하니까 난방용품들을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난로는 기본인데, 난로는 참 다양합니다. 종류별로 기름 난로, 가스 난로, 아니면 전기 난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큰 컨텐츠로 난로 사이즈 이런 거는 오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심지 난로, 그 다음에 가스 난로, 그 다음 팬히터, 그 다음 반사식 난로, 이 종류만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난로 사용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 기본적인 환기는 필수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꼭 갖춰 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시작을 할게요. 사이즈는 다 틀립니다. 사이즈는 각각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 용량, 열량이 차이는 다 납니다. 우선 심지 난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캠핑을 한 25년이 넘어요. 경력이 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동계 캠핑을 하면서 이 난로의 특장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소개해 드린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우선 심지 난로. 심지 난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난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장점은 뭐냐면 이게 전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지나 노지 아니면 오토 캠핑장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심지 난로의 장점이고, 그 다음 좀 감성적인 느낌, 그 다음에 난로가 약간 대류식이니까 위에 망 같은 걸 놓고 우리 간단하게 애들하고 고구마나 음식 같은 거 구워 먹는 재미도 있고 열량도 좋고 하니까 온기는 있지만, 대신 혹한기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난로가 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심지 난로를 사용을 했을 때는 상층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 텐트 내에 앉아 있다가 발이 시려워요. 발이 시려가 고개를 딱 들면 위에는 따뜻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따뜻한데 앉으면 추워요. 이 추운 게 단점이 바로 심지 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동력 팬을 사용하고 위에 실링 팬을 사용하고 타프 팬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 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 난로는 이게 실내에 사용하기가 사실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팬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너룸이 넓은 데 있죠. 넓은 데도 팬히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들고 와가지고 이너룸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심지 난로는 이너룸이나 우리가 취침하는 공간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벽면 쪽에 부처가 사용을 못합니다. 우리 보통 텐트가 일자로 이렇게 쓴 텐트는 드물잖아요. 아까 라운드형인데 이 라운드형의 벽면에 많이 붙였을 때는 이 텐트가 녹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중앙에 사용합니다. 센터에 사용하다 보니까 좀 공간을 잡아먹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실용성이 없어요.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망을 설치해야 돼요. 안전가드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센터 공간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런 단점이 바로 심지 난로입니다. 물론 심지 난로 제가 요번에 들고 온 건 작은 사이즈인데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취향에 맞게, 텐트 스타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스 난로. 이 가스 난로 같은 경우 연료를 이렇게 가스를 사용하죠. 가스를 사용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 가스 난로 같은 경우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열량이 높게 되면 가스 소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우리 기름 난로는 이래서 가득 채우고 하루를 지침을 해도 아침에 일어나도 이게 난로가 온기가 있고 따뜻해요. 꺼지지도 않고. 그런데 가스 난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량에 따라서 다르지만 3-4시간을 못 갑니다. 이렇게 이소가스 450짜리를 사용해도 한 3시간 정도. 물론 열량이 굉장히 약한 거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열량이 굉장히
약한 거는 혹한기 사용 못 하니까 열량이 높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4,500에서 5천 정도 이렇게 열량을 자랑하는데, 이런 난로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새 거를 사용했을 때 한 3, 4시간 밖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침할 때 사용하게 되면 일어나가 갈아줘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지침용으로는 좀 불편한 게 있고, 생활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나는 가스 소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것 같으면 가스 난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심지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바로 텐트 측면에 붙여가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열이 직진성을 띠고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해요. 예. 우리가 보통 발이 시려운 게 제일 문제거든요. 혹한기에는 좀 가까이 발 밑에 두고 사용하면 이게 발이 뭐 시려운 현상도 좀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바로 가스 난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적극 추천하는 난로 중에 하나, 저 뭐 어찌 보면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뭐 페니터 어디 뭐 홍보 대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 그만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성은 좀 포기하고 내가 약간 실용적인 걸 원한다 이러면 저는 페니터 무조건 추천합니다. 텐트가 작다면 3시리즈, 텐트가 중간 사이즈면 9시리즈, 텐트가 좀 크다면 1200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페니터는 중요한 게 온도 조절이 미세하게 됩니다. 네, 미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난로와 달리 실내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예, 가스는 전면이 안전망이 달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많이 넘어져 버리면 이게 침낭이나 이불에 붙으면 달라붙게 돼 있어요. 하지만 페니터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 없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한번 또 절전형이에요. 의외로 뭐 기름을 또 연료도 생각외로 심지에 비해서 적게 먹어요. 한번 가득 채우게 되면 보통 완전히 혹한기를 빼고는 저는 2박 3일을 사용해요. 지침할 때만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너룸에 사용을 해도 이너룸이 좀 넓은 데 있죠. 이너룸 있는데 3시리즈 이런 거 딱 틀어놓으면 있죠. 그냥 옷 벗고 주무십니다. 예, 물론 적당한 한기는 필요해요. 한기는 필요하지만 산소를 태우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심지나 이런 가스 난로에 비해서 훨씬 낮다 보니까 안전합니다. 일단 안전하다는 점에서 페니터를 추천드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또 페니터를 적극 추천해요. 예. 우리가 이게 본체를 만졌을 때 화상을 입거나 이런 위험한 경우가 없다는 거죠. 사실 심지는 있죠.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좀 오래 하면서 어떤 경우를 많이 겪었냐면, 너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심지를 난로를 절대 저는 비추합니다. 비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있죠. 은연중에 그냥 놀다가 이 난로 위에 손을 딱 올려가지고 화상을 입는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내피셜 아닙니다. 허다하게 봐왔기 때문에 이 심지를 저는 어린 자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더 비추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심지에 좀 감성과 온기 이런 걸 느끼고, 그 다음 페니터의 어떤 편안함을 누리고 싶다면 바로 이 반사식 난로가 있습니다. 이 반사식 난로는 심지 난로와 원리하고 똑같아요. 심지를 높여가지고 화력을 조절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열기 자체가 대신 심지는 대류현상이 돼가지고 상부로 올라간다면 반사식은 전면 쪽으로도 열이 발산이 돼요. 발산이 되니까 후면 쪽에는 열이 좀 적당 크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텐트의 측면에 조금 가까이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와 다르게 반사식도 사이즈별로 좋은 게 있어요. 사이즈별 열량별로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내 텐트 사이즈나 내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하목 난로도 있습니다. 하목 난로는 장박용, 내가 캠핑을 뭐 매주 나가면서 뭐 짐을 옮겨야 되고 이런 했을 때 하목 난로는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2박 3일 1박 2일 캠핑 가는데 용도로는 불편하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대표적인 난로, 심지 난로, 가스 난로, 페니터, 그 다음에 반사식 난로를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난방 난로를 진짜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많이 하게 될 건데, 김프로님이 뭐 어떤 난로를 좀 추천 개인적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걸 하고 싶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페니터입니다. 예, 나는 노지나 차박은 안 한다. 거의 오토 캠핑장 위주로 다닌다면 저는 무조건 페니터입니다. 페니터. 건조해진다는 단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페니터를 놨을 때는 뭐 대류 현상도 좀 덜하고, 우리가 밑에서
전면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한 많이 시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가까이 두고 사용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위험의 부분이 일단 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 캠핑에 있어서는 난로를 추천한다면 페니터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슬슬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많이 추우니까 벌써부터 지금 안전사고 소식이 전해오고 있어요. 예, 무조건 환기입니다. 환기. 너무 춥다고 있죠. 꽁꽁 싸매고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기가 좀 유입이 돼 가지고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지침하실 때 안전하게 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원히 가십니다. 저는 저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캠핑장에서 고열량의 난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잠을 안 자고 생활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된 적이 있어요. 딱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상대방 이름도 모를 정도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버려요. 예, 진짜로 위험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항상 동계 시절, 겨울 시즌이 되면 항상 이 난로에 대한 주의사항, 뭐 사용법 이런 걸 설명하고 있고 안전 캠핑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계 캠핑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최고 낭만적인 캠핑이 동계 캠핑입니다. 하지만 최고 큰 위험이 도사리는 게 동계 캠핑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늘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캠핑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난로 특장점에 대해서 오늘 심플하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아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캠핑 난방용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